시크릿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입시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매달 모시니까요. 매달 입시와 관련해서 참 계절이 달라지고 시즌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오늘도 많이 상담을 하시다 오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입시 관련된 정보 궁금하셨던 부분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네, 5월 달에 이제 여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아무래도 여름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4월에 대학 입학 그 허가서 같은 것 합격 나왔잖아요. 나온 네. 친구들 있죠. 네. 좀 어땠는지 또 결과가 굉장히 또 주목하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너무 잘해줬고 네. 또 결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하버드에 2명, 뭐 MIT 1명, 유펜 3명, 뭐 듀크 3명, 뭐 이렇게 많이들 들어가줘서 와. 저희도 고맙지만은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네. 이제 뿌듯하고 그래요. 그래서 와. 이제 리스트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가시면은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릴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또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합격서에 따라서 나온 리스트를 보니까 저도 버클리 아카데미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원장님께 배운 유명한 학교들 많이 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플레노에서 1기로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랑 시작했던 아이들이 오. 너무 잘 돼서 그렇군요. 너무 기뻐요. 네. 역시 또 어스틴에서야 워낙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지만 또 플레이노에 와서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결과로 말하는 버클리 아카데미니까요. 네. 이제 진짜 플레이노에서도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 준비라 바쁘다고 하셨는데요. 여름이 저도 그냥 여름이 바쁘다. 그리고 여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주워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네. 도대체 여름은 왜 바쁜 건가요? 그러니까 여름에 바빠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랑은 다르게 네. 여름방학이 여기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그냥 쉰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백월드로 갈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입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여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또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거를 애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SAT 성적이나 ACT 성적을 올리든지 네. 아니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거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원서 쓸 때도요. 거기에 네. 여름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요? 네. 원서에 그런 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과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것도 보거든요. 시간 관리 중요하니까요. 그죠.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여름에 알차게 보냈나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는군요. 네네. 실제 서머 브레이크라고 해서 정말 브레이크 가지면 정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이 바쁘군요. 그리고 바빠야 하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또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계셨죠? 라디오를 듣고 시크릿에서 원장님 목소리 들었어요 하시면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등록비 면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또 상담은 무료 상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름 맞아서 또 고민 많으신 분들 미리미리 또 부모님 또 학생 같이 가셔도 좋고요. 토탈 또 패키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패키지라든지 다양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플레이노로 전화 주시면 되죠. 972-515-0330 972-515-033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berkeley2academy.com에서 아까 그 합격 리스트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또 찾아갈 수 있는지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hard factor, soft factor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입학에 또 변하지 않는 그 수치로 따지는 hard factor들이 있고 또 그 어떻게 생각하면 잘 더 준비를 하면 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soft factor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soft factor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대입 원서 완성에 대해서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는 주제죠. 네, 이제 학기 말이 지나면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1학년들이 특히 이제는 대학교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11학년. 있고, 예, 그러니까 주니어 어.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는 원서를 쓰고 원서를 넣어야 되니까 네. 그런 시기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생각했다면은 이제 학교도 끝났겠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12학년은 합격 통지를 받고도 기다리고 하는 시기고 이제는 순서가 11학년 아이들. 네. 생각나네요. 저도 바로 연년생의 언니가 있기 때문에 네. 입시를 치르자마자 이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이제 네 차례다."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 나는데 네. 우리 11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죠? 늦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네. 원서를 거의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 게이웨이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입학 통보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저번 여름에 시작을 해서 원서를 빨리 끝낸 아이들이에요. 와. 빨리 끝내야 또 좋고요. 네. 생각보다 빨리 원서 준비를 하는 편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에 알맞게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우리 11학년들 이제 대입 원서 완성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 또 저희가 말하는 탑 티어 1에 네. 들어가는 학교 생각하면 점수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네. 실제 점수만으로는 학교가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탑 티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좋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점수만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힘들죠. 어.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하도 바쁘고 그런 이유가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바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원서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원서거든요. 그래서 음. 원서에서도 그 첫 번째 얘기할 게 에세이예요. 에세이. 예,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찬스로 이렇게 스탠드 아웃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에세이이기 때문에 에세이가 이제 보면은 점수나 이런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군요. 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군요. 점수 일단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다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열심히 해온 친구들 또 있으니까 변별력이 있으려면 에세이에서 어필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리고 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도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 어떻게 자기의 목표나 이런 거에 관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에세이거든요. 그걸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 네. 어필할 수 있는지. 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대학 에세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도 그 디케이 매거진을 보시면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칼럼을 써주셨어요. 네. 거기도 역시 에세이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미 읽고 와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학 에세이를 더 잘 돋보이게 쓸 수 있는 꿀팁 오늘 조금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이나 자기의 personality, characteristics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 에세이나 학교에서 그냥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하는 에세이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목표, 자기의 패션 이런 걸 어떻게 좀 스탠드아웃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입학 사정관들의 그 마인드에 심사에? 네. 남아 있느냐가 되거든요. 인상적으로 남아 있을 수 네,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신 건데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독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어진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에세이를 학교에서는 많이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거를 독후감 쓰든지 정도? 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많이 쓰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안 쓰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에세이 했을 때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 학교에서 어떤 뭐 환경 오염 이슈에 대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네. 어떤 책을 읽고 쓴다든지 그런 것도 다 에세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네. 아 그럼 대학 입시에 쓰는 에세이도 그런 에세이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에세이를 잘 쓰는 애들들이 이제 쓸 때마다 뭐 90점, 95점, 네. 100점씩 이렇게 맞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는 에세이를 참 잘 쓴다.' 아니면 학부모님들도 '아 이 아이는 걱정할 게 에세이를 없다. 예 잘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원하는 아카데믹 에세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점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퍼스널 에세이로 쓰기에는 그게 네. 적절하지 않을 수가 그렇네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에세이가 대학마다 그냥 하나의 에세이를 내가 원하는 주제를 고르면 되는지 어떤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좀 이런 아웃라인 같은 게 있나요? 네. 어플라이 텍사스나 이제 커먼 앱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라이 음. 텍사스는 텍사스에 있는 모든 퍼블릭 스쿨들한테 다 가는 원서예요. 어.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에세이에 주어진 토픽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에세이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지 다 가는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7가지의 토픽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건데 네. 그 토픽 주제나 그런 게 보지만은 진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래요? 광범하다 아 보니까 그냥 정말 제너럴한 토픽이 주어지는군요. 그러니까 7 가지? 개의 뭐 그런 거에서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는지 아. 아니면 목표가 뭐며 왜 뭐 그런 목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라면서 우러러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음. 사람이 누군지 네. 아니면은 무슨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인상 깊게 남았던 뭐 추억이나 기억이 음. 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토픽들을 다 따지다 보면은 그냥 자기 목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토픽을 픽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토픽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 일반적으로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또 나를 어필하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정말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에세이를 받잖아요. 그 지원서를 받는데 정말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에세이를 꼼꼼히 읽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이 뭐 그냥 1,000명 쭉 그냥 만 스캔하는 명 거 아닌지. 1,000명, 만 명 막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일일이 다 읽을까? 그렇지만은 이제 대학교 측에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들 많고 엑스트라 음. 커리큘러를 많이 하는 아이들 많고 그럼 네. 그중 안에서 또 누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가 그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통해서 어떤 학생인지 어떤 걸 알 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입학 사정관들이 2명에서 3명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일일이 다 한 명씩 다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에세이를 쓰면 그냥 내 에세이는 1번 심사관이 읽고 너의 에세이는 두 번째가 읽는 게 아니라 내 에세이를 1 차, 2 차, 3차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3 1 차가 번씩 이렇게 읽을 수도 네. 있네요.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이 에세이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노트를 해요. 그러면 노트를 하고 그다음 이제 또 다른 사정관이 또 그걸 보고 자기가 노트를 쓰고 어. 그리고 이제 둘이 일치를 한다. 그래서 둘이 이 아이는 좋다. 합격시키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세 번째 사정관이 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어. 둘이 불이치하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정관이 또 읽고 보고 거기서 이제 커미리로 가서 거기서 네.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커뮤니로 간다는 건 입학 사정관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의 케이스를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나는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들 보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의 그 기억에 남는 네. 그런 학생이 되어야 그 자기가 이렇게 좀 어필하거나 이런 걸 하기가 쉬워지죠. 네. 그래서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네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에세이로 떨어지고 붙고가 좌우될 정도로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뭐 점수나 하드 팩터 부분에서 똑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이 에세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잘 쓰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내 아이의 지원서를 좀 특별하고 눈에 띄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 토픽을 정하기가 좀 쉬워지죠. 네.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없었던 일이 나한테 있었다. 음.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뭐 헐십이나 그런 것 쪽에 있으면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은 뭐 그냥 보면은 아주 심플한 이제 이빨 닦는 거나 아니면은 시리얼 먹는 거. 예, 그런 거로 시작을 해서 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메이저를 넣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하나의 매일 행동? 하는 예, 그런 루틴한 행동? 루틴을 하는 행동에도 얼마만큼의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브레인에서부터 메시지가 여기로 해서 어머. 여기에 있는 모터포 머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만약에 그게 일치로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먼데인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특별하게 잘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음. 차라리 인상 깊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그런 그 신경학적인 부분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풀어낸 건가요? 네, 그죠. 그거를 이제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음악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아이도 뉴로사이언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음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브레인이 어떻게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썼거든요.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hardship 지금 말씀해 주신 막 역경과 고난을 내가 이겨냈다 뭐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또 일상에서도 좀 독특하게 뽑아내서 소화를 시켜서 내 장래의 꿈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평소에 과외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외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을 잘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시키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해왔으니까. 해왔으니까 그건 다 하고 이랬지만은 네. 막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패션이나 그런 게 안 느껴. 모티베이션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패션이나 그런 게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입학사정관이 그걸 읽었을 때 진정성이 없어지거든요. 딱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아, 얘는 엄마가 시켜서 했구나. 예, 그렇지만은 얘는 이걸 4년 동안 했지만은 이거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안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나 그런 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네. 과외 활동 그래서 과외 활동을 저희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패션이 있고 좀 원하는 부분, 네. 자기가 즐기는 부분 그런 쪽으로 과외 활동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두며 투자를 하며 이제 리더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굳이 누가 이걸 해갖고 뭐 어디가 됐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네. 그 아이의 진정성이나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과외 활동.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11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멀리 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미리미리 플래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과외 활동에서 중에서도 어떤 대회를 나가는 과외 활동도 있고 그런 거가 그쵸. 있기 때문에 이제 티어 그때 말씀드렸듯이 티어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과외 활동이 있는데 그게 뭐 대회도 나가고 뭐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건 일석이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티어로 내셔널 레벨, 인터내셔널 레벨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또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과외 활동을 볼 때는 자기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나 자기가 진짜 패셔널한 분야 거기서 네. 또 상을 탈 수 있는 기회나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나 붙어진 거가 있으면은 그게 좋죠. 그렇네요. 기억이 나요. 이제 뭐 주별 대회 또 국가에서 주는 뭐 메달을 받았다든지 하면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이렇게 정말 알차게 실제 준비가 되어진 부분이 잘 어필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입 지원서도 있고 그 안에 에세이도 있고
면접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터뷰가 좀 낯설더라고요. 네네. 진짜 실제 인터뷰를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네, 특히 이제 프라이빗 스쿨 같은 이제 아이비 리그나 아니면은 세컨드 티어, 이븐 third tier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더 필요하거나 더 원하기 때문에 어.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해요. 모든 대학의 인터뷰를 보는 것은 아니죠. 모든 대학의 인터뷰는 보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뷰가 없다고 어.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사립 같은 역시 경우에는 사립이나 아이비. 네, 공립은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인터뷰할 하는 게 사람들도 불가능하네요. 없고 한계가 없지만은 네. 이제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뭘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왜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음. 학교에 오면 뭘 할 건지,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인터뷰에 통해서 이 학생이 무슨 학생인지 그런 거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서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GPA, 랭킹, 테스트 스코어, 에세이, 레커멘데이션 레터, 인터뷰 이런 요소들이 네.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분석을 다 해야 되니까 인터뷰가 점점 더 중요해지죠. 와,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말해주시는 이 요소들이 그래도 지금 5개월째 배웠다고 제가 익숙하다는 사실이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소프트 팩터 중에 지원서, 에세이, 면접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어도 도대체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모님들, 어떻게 아이를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클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준비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카운슬링 가이던스 사이드는 이제 게이웨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텝스 프로그램? 네, 게이웨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 이거에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거고요. 네. 스텝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에 준비해야 될 어. 거나 뭐 생각지 못한 부분들 같은 네. 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가이던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9학년이나 이분 8학년의 아이들이 같이 와서 카운슬러 분하고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뭐 GPA 매니지먼트에서부터 뭐 클래스 셀렉션 어. 아니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러니까 그때 시간에 필요한 것들, 자기가 목표가 이거면은 이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과 네. 또 나중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찾아드리고요. 또 거기에 만약 원서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것도 도와드리고, 또 어떤 학생은 모티베이션이 좀 더 필요하다, 뭐 푸시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도와드리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그 유명한 버클리 게이트웨이 패키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9학년, 요즘은 또 8학년부터 또 11학년 위에서는 스텝스 프로그램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저는 제일 속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뭐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짜여져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모르시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열심히 푸시는 하는데 어느 디렉션으로 푸시를 해야 그렇죠. 되는지, 어디에 중요하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상담은 무료니까 와서 그리고 상담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다 도와드려요. 좋습니다. 함께 뛰는 버클리 아카데미, 오늘 제임스서 원장님과 소프트 팩터 중에 또 지원서, 에세이, 면접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또 대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6월 8일 오후 1시 반에 여러분들 또 하나 더, 팩터가 하나 더 밝혀집니다. 준비하면서 아이들 또 좋은 학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발걸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아카데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서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 여름 학기 등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름 학기 등록은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듣고 왔어요 하시면 등록비 웨이브 해드립니다. 등록비 제가 쏘는 것처럼 등록비 웨이브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번입니다.
원장님 오늘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또 에세이가 학교에서 쓰는 에세이가 절대 아니라는 것 부모님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여름이 바빠지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여름이 되면서 특히 이제 11학년들은 이제 고민이 많아질 때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앞을 안 보고도 뭘 하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때가 되면은 이제 대학교를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입시의 모든 것 시리즈 중에 또 소프트 팩터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클리 아카데미였습니다.